자, 이번 연습 문제는 주로 곱하기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확률 곱하기 확률. 사실 P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덧셈 정리,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확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구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그렇게 계산하는 거나 계산 과정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확률을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연속적으로 일을 진행을 했을 때 문제를 볼까요? 4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하여 10장의 경품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값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한 장씩 뽑았다 라고 되어 있죠. 값도 뽑고 그 다음에 을도 뽑고 이렇게 두 번을 뽑았죠. 연속적으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값과 을이 모두 당첨될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번 뽑을 때는 보통 이 조건이 들어있어요. 뽑은 당첨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한 번 뽑고 다시 뽑았을 때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뽑은 거는 다시 집어넣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뽑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통은 비복원이라고 부르고요. 값이 뽑은 다음에 값이 뽑은 걸 확인만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런 건 보통 복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복원. 그러니까 뭐 한 번 차례대로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뭐 2번이건 3번이건 간에 뽑는 경우에는 이 복원인지 비복원인지를 보통 조건을 이렇게 줘요. 지금은 비복원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비복원인 겁니다.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값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내는데 비복원이야.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거야. 값이 꺼냈으면 이제 총 8개를 가지고 다시 뽑는 거예요. 을은. 얘는 값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가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값과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는다. 뭐 말하자면 값이 당첨권을 뽑는 걸 A라고 하고 을이 당첨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걸 B라고 했을 때 A, B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A도 뽑고 당첨권을 뽑고 B도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덧셈 정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런 곱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에 또 연속적인 일, 지금처럼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는 곱하기를 통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A가 먼저 있기 때문에 PA는 그냥 PA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B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A가 뽑았다고 치고 B가 또 당첨이 될 확률인 거니까 PB는 A가 당첨됐다라고 치고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처럼 보이죠? 물론 계산 자체를 이거를 조건부 확률처럼 계산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조건부 확률 공식을 다시 쓰면 이 모양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PA는 굉장히 수월하죠. PA는 뭐가 되느냐면 전체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총 10장이 있는 거야. 그 중에 4장이 당첨권인 거죠. 그래서 10분의 4가 되겠죠. B랑은 상관이 없어요. B는 뒤에 할 거기 때문에 B의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B는 A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A가 당첨권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B가 또 당첨권을, 을이죠. 값이 당첨권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을이 또 당첨권을 뽑는 거죠. 물론 이거를 공식을 쓰는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값이 당첨권을 뽑았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당첨권이 이제 3장이 남은 거지. 왜? A가 벌써 당첨권 1개를 뽑아갔기 때문에. 꽝은 그대로 7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합쳐서 9장이 남아있는 거야. 값이 이미 벌써 1장을 뽑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확률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상식적이죠.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 없이 푸세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풀 것 같죠, 그죠? 왜 9분의 3이에요? 한 장을 벌써 값이 뽑았으니까. 그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 조건부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 되는 거고 이거는 5가 되는 거니까 1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주머니에요. 상황 거의 비슷해요. 네, 흰 공을 O라고 하고요. 검은 공을 X라고 하면 5가 5개, X가 4개가 되는군요. 갑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순서대로예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비보건입니다. 을이 검은 공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갑의 영향을 받아. 갑이 어떤 걸 뽑았느냐에 따라서 갑이 흰색을 뽑았으면 검정색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8개 중에서 4개니까. 근데 갑이 검은색을 뽑았으면 8개 중에서 3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8분의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을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였기 때문에 갑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갑이 검정색을 뽑는 걸 A라고 하고요. 을이 검정색을 뽑는 걸 B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PB라고 하는 것은 PA 곱하기 P 그다음에 B바 A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PA 여사건 곱하기 B바 A 여사건 이렇게 끝에가 좀 안 잘렸죠? 네, 이렇게요.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A가 뽑았다고 치는 거야. 그럼 A가 뽑았다고 치고 B도 뽑을 확률. 물론 검정색이죠. 요거는 A가 못 뽑았다고 치는 거야. 흰색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A가 검정색을 못 뽑았을 때에 그래도 얘는 검정색을 뽑을 확률.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말로 설명하면 더 쉬운데 그죠? 순서대로 갑을이라고 봤을 때 을이 갑은 상관없어요. 검정색을 꺼내는 경우 방법의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X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XX가 될 수도 있죠. 거꾸로 쓸까요? 얘가 검정색, 얘도 검정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흰색, 검정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검정색을 뽑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굳이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을에 대한 확률밖에 없는데 왜 갑에 대한 거를 추가를 시켜야 되는 거냐 싶겠지만 실제로는 갑이 뽑는 거에 따라서 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확률, 또 요 확률 같은 경우에는 9분의 일단은 4겠죠. 9분의 4. 그러니까 갑이 검정색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상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거는 그대로 5인데 이건 3으로 바뀌어요. 을이 뽑을 때는 이거는 갑이 뽑을 때 상황이었다라고 치면 을이 뽑을 때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그게 조건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을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갑이 흰색을 뽑을 확률은 그냥 9분의 5겠죠. 흰색이 5개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두 번째 거에는 5, 4에서 흰색이 한 장 빠져나왔기 때문에 4, 4로 상황이 바뀌어요. OX가. 요게 갑이 뽑을 때 상황이고 요게 을이 뽑을 때 상황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 8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약분이 좀 되네요. 2로 되는 거죠. 그래서 18분의 3이 될 거고요. 2가 되는 거니까 18분의 5가 돼서 이거를 총 다 더하면 18분의 8이 되는 거죠. 약분이 한 번 더 되겠네요. 9분의 4라고 하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죠. 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확률은 첫 번째 사람도 반드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